안녕 이재식 국어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에서 만나볼 작품은 장정일 시인의, 자, 요거 제목 수정할게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야. 자, 이 작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이거든. 자, 패러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패러디는 특정 작품을 모방한 시야. 그런데 특정 작품의 소재나 문체를 흉내내서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디는 원작이 있겠죠? 원작의 문체나 또는 내용을 흉내내어 모방하고 또 이것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걸 패러디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을 어떤 점에서 패러디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작인 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혹시 꽃이라는 작품이 잘 생각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시노트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꽃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 자,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라디오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보거나 다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 부모님 차에 타면 라디오 방송을 듣기도 하겠지만 요즘처럼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 도구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음악을 듣기도 했던 이러한 도구가 라디오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봤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근데 이거 되게 옛날 라디오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판매하고 있는 라디오인데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감성의 라디오를 다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옛날 게 아니라 요즘 새롭게 디자인된 라디오였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생각해 보면, 라디오에서 우리가 음악이나 방송을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하거든. 그래서 버튼을 재생하거나 또는 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도 그렇게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랑을 쉽게 켜거나 끄고 싶다는 거는 언제 생각을 해도 쉽고 가벼운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춘수 꽃의 의미와 비교해 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이 시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꽃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 사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시어나 문장만 변형했다라는 점에서는 형식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년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원작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원작시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원작시와 패러디한 작품에서 달라진 점은 뭐야? 바로 요 이름이라고 하는 시어 그리고 몸짓이라고 하는 시어가 어떻게 바뀌었다? 단추라고 하는 시어 그리고 라디오라는 시어로 바뀌었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 시에서는 단추를 눌러주었다. 그래서 단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 눌러주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상을 인식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단추를 눌러서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어떠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대상이 되는 거지.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즉 여기서의 하나의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라디오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존재이고 또 참된 가치가 되기 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1년은 단추를 누르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인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가 볼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단추는 의미 부여를 하는 매개체이고, 우리가 원래 원작시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됐는지 기억나니?
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불러짐으로써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인 것처럼 내가 단추를 눌러 주었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라디오에서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시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연에서는 단추를 누르자 진짜가 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서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또 이 시에서 단추를 눌러서 전파가 되었던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라는 이것은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이 고독한 내면에도 고독한 가슴 속에도 버튼, 단추를 눌러다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뭐가 되겠다? 전파라고 하는 사랑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3년에서 이야기했다. 자, 그럼 우리 원작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 원작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이 시에서는 뭐라고 했어?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단추를 누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타자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고 또 서로에게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3년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이제 마지막 4연을 보도록 할게.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원작에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시는 반전이 있단다. 자, 뭐라고 했냐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대. 자, 요거는 무슨 얘기야?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끄고 싶을 때는 버튼만 누르면 꺼지고 또 켜고 싶을 때는 버튼만 누르면 켜지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가볍고 편리한 사랑이고 일회적인 사랑이야. 이게 바로 극적 반전이야. 우리가 원작 시에서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시에서는, 패러디한 시에서는 바로 가볍고 편리한 일회적인, 내가 원할 때는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런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라고 끝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패러디하여 재창작함으로써 원작과는 다른 작가의 독특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어. 작가는 원작의 꽃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현대사회에서 아주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쉽게 사랑하고 또 끝내는 그런 인스턴트식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또 꽃의 의미를 작가가 얘기하는 그러한 관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이런 식의 사랑을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타인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메마른 태도로, 또 자신이 내킬 때는 애정을 나누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상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태도를 풍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시의 화자와 상황과 태도 한번 정리해 볼게. 이 시의 화자는 나야. 자, 그런데 이 나는 어떤 나냐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나는 라디오 단추를 소통수단으로 삼아 내키는 대로 켜고 끄는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현대인에 대한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 시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아주 가벼운 경박한 사랑에 대한 풍자이고, 시의 특징 첫 번째는
꽃이라는 김춘수의 원작을 패러디 기법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이러한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풍자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라디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 버튼을 누르는 행위와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원작과 이 패러디 작품을 비교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 자, 꽃이라는 원작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 전에 그 대상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라디오와 같이 이 시에서는 하나의 라디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를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가 어떻게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인 눈짓이 되었다라고 했어. 자, 라디오와 같이에서는 단추를 눌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의 라디오였던 것이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이 되었어.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작에서처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회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패러디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에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진지하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오늘날에도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정리하고 주말에 봐요.